간헐적 단식이든 아니면 단식이든 아니면 당뇨 식단이든 간식을 끊기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끊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 고혈압에도 좋을까요? 하는 시청자분의 답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기능을 켜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했었던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라이브로 직접 그 애청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해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바빠가지고 못하다가 이번에 좀 굳게 마음을 먹고 무조건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회는 금요일날 밤, 미국 시간 금요일날 밤 7시,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날 점심 12시에 1시간 정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한번 보고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다고 하면 그걸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을 원하시면 좋아요라고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의학 상식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리뷰를 해드리는 것도 그렇고 식사 방법 그리고 운동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항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유튜브에 하거나 가끔 카톡에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가끔 리플에 해드리기는 하는데 좀 길게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비디오를 하나씩 올리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1대1 아니면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라이브로 바로 대답을 해드리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도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요. 거기서도 제가 보통 강의를 하면 강의는 좀 짧게 하려고 하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의사를 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의사를 보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강의에 와서 질문하는 것을 되게 관심 있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라는 토픽으로 라이브를 금요일 날 7시 미국 캘리포니아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 시간 저녁 7시 금요일에 하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그게 이번 주 토요일 점심 12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제가 그동안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점차 운동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살을 빼고 당뇨 치료에 대해서는 먹는 게 70% 그리고 운동이 30%라는 비율로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는 거에 더 중점을 뒀는데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살을 빼려면 식사를 제한하고 운동은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싫어하죠. 저도 별로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요즘 근래에 들어서 산악자전거를 좀 타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보이시나요? 어제 항상 사람들이 어디까지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점프를 했는데 6인치가 모자라더군요. 하여튼 운동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더 그것도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두 가지 토픽입니다. 첫 번째는 엊그저께 저희 병원을 방문하신 분인데요. 제가 이제 간헐적 장식도 이야기를 하고 식단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당뇨가 조절이 너무 안 되세요. 저번보다 더 안 되셨는데 이분이 간식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감자깡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깡 저도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자깡을 한두 개만 먹으려고 딱 했는데 한 봉지를 따면 다 먹었더라.
그러다가 보면 어떨 땐 두 봉지도 먹고 꼭 하나를 따면 한 봉지를 땄는데 이 간식을 어떻게 줄이나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안 좋은 공범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딸이 아버지가 감자깡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생각해서 열심히 감자깡을 사다 날라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뭐 마켓도 가고 그리고 아버님이 과자를 좋아하시니까 사놓으면 아버님은 드시고 그러고 후회를 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혹시라도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부부만 산다면 마켓을 보러 가실 때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가시지 말고 뭐 20불 아니면 40불만 딱 들고 일주일 마켓을 보겠다 한번 가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되면 자, 뭐 4만 원, 5만 원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뭘 먹을 걸 사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고민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돈도 많이 벌어놨고 뭐 크레딧 카드 있겠다. 이거 먹는 거는 뭐 우리 아끼지 말고 쓰자. 이렇게 되다 보면 뭐 마켓에서 그 홀에 지나가다 보면 감자깡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다 굉장히 나를 유혹하는 그런 음식들이 쫙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벗어난 사람은 당뇨가 안 걸렸겠죠.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신 분이 당뇨가 걸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조절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진짜 현찰을 들고 가면은 거기에 맞게만 그리고 너무 막 그렇다고 뭐 20만 원, 30만 원 가져가면 안 되고요. 뭐 40불 뭐 이 정도만 딱 가서 그럼 한국 돈으로 4만 원 이렇게 되면 내가 꼭 사야 되는 것만 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무래도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혹에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유혹이 바로 내 손 앞에 있다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끊으려면 제일 처음부터 마켓에서부터 음식을 사오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집에 없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뭐 그래도 사올 걸 먹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없으니까 못 먹게 만들어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감자깡을 하나를 먹고 말겠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봉지를 따면 한 봉지를 다 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작도 하시지 말아야지 아예 안 드시는 게 더 쉽지. 그것을 가지고 먹다가 절제한다. 절대 되지 않죠. 우리가 당뇨병을 의사들이 가끔은 탄수화물 중독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약의 중독증하고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코케인이나 그 몰핀을 그 마약을 중독된 사람이 마약 한 번만 하고 그만할 거야. 말 안 되잖아요. 한 번 하면 두 번을 하고 두 번 하면 네 번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끊는 거는 처음부터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뭐 했던 사람이 끊을 때는 금단증이 오더라도 끊고 한 번만 하고 더 안 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당뇨병이나 살을 빼시는 분이 조금만 먹고 말겠다. 절대로 하시지 않는 게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리플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은 장의 흡수가 적어서 아무리 먹어도 흡수를 안 하니까 살이 안 찐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분들은 똑같이 먹었는데 저 사람은 흡수가 안 되니까 날씬하고 나는 흡수를 다 해서 난 뚱뚱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신과 저 사람은 똑같은 일을 했다는 걸 가정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입으로 뭔가 들어가면 거의 100% 탄수화물은 흡수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장을 굉장히 많이 잘랐거나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해서 설사가 막 나오시는 분들을 제외한 그런 질병을 제외한 정상인에서는 내가 먹었던 것은 거의 100% 다 흡수가 된다고 하면 맞습니다.
누구는 20%밖에 안 되고 누구는 100%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20%된 사람은 장을 자른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차이가 나냐면 어떤 분은 그거를 어떻게 먹었냐, 그리고 그걸 먹고 그 다음에 간식을 안 했다는 거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뚱뚱하신 분은 같이 똑같이 먹고 그러고 나서 1시간 있다 커피 한 잔 먹고 뭐 사과 하나 먹고 또 1시간 있다 주스를 먹고, 날씬한 사람은 식사할 때 더 많이 먹었더라도 그 다음에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움직임이 틀리게 됩니다. 자, 예전에 그런 그 임상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적게 먹고 움직이는 것도 똑같이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만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행동을 그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요. 그럼 먹는 것도 틀렸지만 움직임이 굉장히 틀리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환자들한테 직접 진료할 때 제가 일어서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화면이 작으니까 그건 못하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 가지고 걷는데 천천히 이렇게 걸고 손도 별로 안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딱 일어나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거리를 걸어갈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날씬하고 어떤 사람이 뚱뚱하냐고 제가 환자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리고, 그러면 딱 일어나서 다리도 천천히 움직이고 팔도 이렇게 안 움직이는 분이 뚱뚱하다고, 100이면 100분 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 날씬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임상실험에 참가하지도 않았던 환자분들인데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했다는 거죠. 하다 보면 뚱뚱한 사람이 걷는 모습과 날씬한 사람들이 걷는 모습이 확연히 다른데, 자기가 뚱뚱할 때는 날씬한 사람 보고 똑같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양이 왔다 갔다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은 운동량이 훨씬 틀리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다르기 때문에 이 살을 빼는데, 그리고 당뇨 식단과 운동을 좀 더 향상을 시킨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이 뭐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것이 뭐가 잘못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 것이 그 당뇨 다이어트와 아니면 살을 빼는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에 대한 첫 번째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 고혈압의 치료에 좋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간헐적 단식은 직접적으로 고혈압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해서 체중이 줄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 끝나고 식사를 할 때 아무래도 내가 좀 더 잘 먹어야 되겠다, 좋은 음식으로 먹어야 되겠다 하다 보면 덜 짠 거를 먹고 그래서 체중이 빠지고 덜 짜게 먹었다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고혈압에 좋은 영향을 끼쳐서 혈압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한식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체중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그리고 짜게 드시는 것 등을 조절하시지 않았다면 고혈압의 치료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금요일 3월 1일 오후 7시 캘리포니아 시간이죠. Pacific Standard Time으로 저녁 7시에 라이브로 환자분들과 아니면 애청자분들과 의학에 대해서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라는 토픽으로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3월 2일 토요일 점심 12시가 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바라시고요.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정기적으로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자깡을 좋아하신 그 환자분이 따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환자분을 통해서 장장의 편지
간식 사서 드리지 말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는데 받으셨나요? 그리고 아버님이 한 가지 더 추가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감자깡 말고 현찰, 캐시로 용돈을 주시면 더욱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제 약속은 여기까지. 그런데 많은 자녀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의 선물보다는 부모님한테 솔직히 현찰로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아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네.